자, 하여튼 금요일 날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중국이 이제 배터리 부품 및 광물 기술 수출 제한 강화 계획 뭐 이런 게 나와 있죠. 이게서 이제 양극재, 흑연, 리튬 등이 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탈중국화, 탈중국화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반도체도 똑같습니다. 반도체도 중국에서 이제 못 쓰게 하니까 중국이 더 강화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뭐 양면의 장단점이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보면 중국이 배터리 부품 광물 기술 수출 제한 강화,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거죠. 사실 이 부분은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것도 없어요.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 무기화도 있죠. 현재 무기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인산철 같은 경우에 무기화가 가능하죠. 미국의 LFP 배터리 ESS 가격이 엄청 낮춰놨는데 LFP로 어디까지 적용될 건지는 뭐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단 엄포를 놓은 걸로 봅니다. 흑연 판매도 이제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겠다. 흑연 대체하기 쉽지는 않은데 대체해야 됩니다. 그게 이제 흑연을 안 쓴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전고체 이야기하면서 리튬 메탈도 써볼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음극 부분에 대해서는 탈흑연에 대한 가속화가 필요하죠. 실리콘 음극재도 써야 되고 함량을 늘리고 이런 활동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. 이 중국의 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출처에서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 보편적으로 호재로 봅니다. 저도 이제 모멘텀 자체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.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든 현재 점유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목적이 있고요. 일단은 리튬 관련된 부분이 정제 관련된 게 대부분 그 중국에서 오니까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. 이렇게 되면. 그리고 지금 보면 CATL 같은 중국 셀 기업들이 해외 확장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. 중국 기업과 합작하는 한국 기업들도 지금 손을 떨어내야 됩니다. 지금 손 잡는 기업들도 있던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그 부분은 리스크가 상존한다라고 봐야 돼요. 여기 지금 이 배속에서도 보면 한국 배터리 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. 그러니까 탈중국화를 가속화하게 되죠. 일단적으로. 여기에 사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미국 공장 세우는데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 부분, 그러니까 AMPC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소재가 진출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은 중국의 규제 때문에 더 강화되어야 되는 거죠. 어떻게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당연하죠. 그래서 이 호재라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양극재, 전고체, 리튬 등에서 영역에서 탈중국화를 하기 위한 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. 한국에 있는 기술 기업들,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들, 미국에서 생산이 가능한 기업들, 이런 활동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최근에 보면 7,500달러 뭐 없애니 많이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시간이 서서히 없어질 것 같고요. 뭐 조건도 좀 까다로워졌지만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을 세웠잖아요. 이 배터리는 한국 공장이들이 있기 때문에 쓰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보면 지금 현재는 셀 기업 LG엔솔이 가장 유리하다. 이 부분도 뒤에서 나옵니다. 모건 스탠리도 의견을 냈죠. 여기 보면 이번 수출 규제 수준에 따라서 중국 기술, 특히 LFP 기술을 하려고 하는 비중국 기업들에게는 큰 도전 과제가 될 가능성인데 LFP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 지금 그 LFP도 기술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 바로 진입하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 근데 시간이 조금 늦는데 이 좀 당겨줘야 돼. 26년이라고 돼 있는데 25년 말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도 뭐 양극재, LFP 양극재 기존 양극재 말고요. 만간계 양극재라든지 아니면 그 업그레이드된 LFP 배터리 셀을 만드는 셀 기업들도 향후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중국 외 시장에서 LFP 기반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오니까 한번 사문계를 조금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가 사실 좀 미드니켈이죠. 미드니켈도 지금 나와줘야 돼 빨리. 미드니켈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죠. 여기
자, 그래서 보면 USB도 지금 LG 엔솔에 관련돼서 홀드 유지한다.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이제 호재성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데, 유럽에서 CA2 규제가 계속 유지되니까 전기차 성장이 작용할 것이다, 이렇게 보는 거고, 그래서 이제 유럽의 EU 판매가 29%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. 이렇게 되면 이제 LG엔솔의 폴란드 공장 가동률도 32% 증가할 것이다. 복스바겐도 지금 보면 BEV 점유율을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죠. 복스바겐에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EV 판매가 8.9% 증가하고, 여기도 보면 이제 모델들이 현재도 늘어나고 있죠. 전기차 모델이 경제형 모델 출시로 배터리 생산이 13% 증가할 필요가 있다. 이를 통해서 AMPC 혜택이 35% 수혜를 받을 것이다. 자, 그리고 지금 4680이 조금 딜레이 됐다고 했죠. 어떻든 올해 4680 배터리 생산이 시작되어야 유리한데, 제가 보면 4680도 있지만 2170, 뉴 2170이 현재로는 더 유리해 보입니다. 4680 생산은 조금 좀 애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, 자, 하여튼 정리를 하면 중국 배터리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. 지금 LFP 생산, 그 다음에 개선된 LFP 생산, 그 다음 미드니켈 생산, 하이니켈은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중국에서 대체되는 제품을 누가 수주받느냐, 이런 게 이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거죠. 중국이 얼마나 규제하느냐에 따라서. 일단 이거는 뭐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일단 뭐 중국에서 지금 수출하는 단가들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. 그래서 구조조정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. 그게 맞물려서 아마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라고 보입니다. 자, 어떻든 전반적으로 호재성으로 보고 있다. 자,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